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역대급 대승을 거뒀고 야당은 참패했습니다. 민심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선거의 의미와 앞으로의 정치권의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표율이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에 선거 이슈가 사실 묻혔었고 예.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는 예. 전망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았습니다. 이미 이제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의 전체 퍼센테이지가 20%를 넘어서면서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약 한 2배 정도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투표율이 전체로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이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고 봅니다. 예. 촛불 전국 그다음에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결국 정권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본인들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깨닫게 했었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 의식에 대한 선진화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결국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거라는 예상은 있어 왔지만 그렇죠. 이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었고요. 네. 사실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고 얘기하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싹쓸이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과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해운대 을 같은 경우도 재보선이 있었는데 거기도 민주당이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 지역은 기초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부산 지역에서는 광역지방단체장이 보수 진영이 전부 다 싹쓸이를 했었고 한 번도 진보 진영 인사들이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경남도지사가 당선이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김두관 후보가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당적이 무소속이었어요. 민주당 당적이 아니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최초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PK 지역이 상당히 이제는 예전에 그 깃발만 꽂으면 보수에서 다 당선되는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K 지역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대구와 경북 빼고 구미시장 같은 경우도 그게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구미 같은 경우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이런 네. 파란이 일어난 걸 보면 TK 지역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보선 선거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한석이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당선이 됐고 이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들 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지역 또는 뭐 화제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제의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웃고 누가 울 거냐 하는 네, 부분을 볼고 웃고 웃을 거냐 하는 부분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경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웃는 모습의 어떤 후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분은 이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입니다.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선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서울시장 3선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 이제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대권을 가는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배우의 스캔들 문제, 그다음에 욕설 파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고 네거티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선거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수 후보는 사실 박빙이었죠. 김태우 후보와 함께. 근데 드루킹 사건이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드루킹 사건은 사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증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직접적인 연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많이 따라붙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 사전 선거 운동할 때만 해도 김경수 후보가 한참을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판에 이제 뭐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기게 되는 결과를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근소한 차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두 후보가 된다고, 홍준표 대표, 안철수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으로 며칠 동안 다녀오겠다고 발표를 했고 홍준표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유승민 대표도 공동대표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런 표현이 좀 심할 수도 있는 괴멸이 되면서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대책위 체제로 지금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대표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과정을 보면 홍준표 대표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어 있는 샤이 보수가 있다. 선거의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된다. 네. 이 여론조사는 잘못된 조사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마치 여론조사가 정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조정되는 것처럼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실책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지지하는 그런 그렇죠. 이슈였는데 네. 그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발목 잡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이반 현상이 일어나는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하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을 텐데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북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보이면서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보수 텃밭으로 여겨져 온 지역들도 네. 민주당 쪽으로 등을 돌린 게 그렇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일 것 뼈아픈 같아요. 대목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부울경 지역은 정말 뼈아픈 경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부울경 지역 5명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추세 자체가 총선도 5명이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전체를 다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예. 이제는 부산이 결코 보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도 제가 볼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TK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네, 네. 또 이제 대구나 그 경북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네. 표차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지방 기초단체장 중에 서울 지역의 구청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강남 3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거기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만 해도 무조건 보수가 다 당선이 됐던 그렇죠. 곳이에요. 강남, 서초, 송파. 예. 근데 이번에 서초구 빼고 나머지 두 군데는 다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만큼 이 민심의 이반, 보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보수 정당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은 가까스로 지키게 됐는데 예. 이쪽 민심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그 민심도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경북지사에 당선된 후보가 이철우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이 쇄신하지 않고는 본인이 지금 당선됐지만 기쁜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당이 정말 쇄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의 지도부는 다 총사퇴해야 되고 물론 이게 총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변모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이 사실 탄핵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탄핵을 선택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고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과격하고 좀 자극적인 행동들과 언사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도리어 국민들이 볼 때는 발목 잡기로 비춰지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후보들이 본인의 지역구에 와서 도와주려고 오는 홍준표 후보를 피하는 이런 현상까지 네. 불러왔다고 하면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본인의 선거운동 기간에 본인이 전략 공천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실패를 했고 이런 요소들 즉 홍준표 대표의 선거 전략 자체가 실패하고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실패를 하면서 결국 참패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뿔뿔이 흩어진 이 보수 진영을 통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죠. 보수 재편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과연 그러면 포스트 홍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나 이완구 전 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가 되는 네. 것 같고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지금 바른미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도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야권에 재편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 중도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다시 재편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도 함께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전체가 아니더라도 중도 개혁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3지대에서 중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텐트를 치고 거기에 모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정계 개편의 깃발을 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은 당대당 통합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바른미래당과의 연합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은 상당히 큰 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정치에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다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그만뒀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자숙한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조금 백의종군하는 입장에서 네. 평의원으로서 역할과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히 시끄러웠던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 당선자가 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죠. 그렇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특검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예. 다만 특검의 조사 결과도 경찰의 조사 결과처럼 김경수 의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줄 때 그때부터 조금 더 정치적 보폭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남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김경수 후보가 경남도지사를 넘어서 더 큰 꿈을 꾼다고 하면 아무래도 특검의 결과 내용이 나온 뒤에 가능할 거로 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지난번에 대선에 경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대선을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젠가는 클리어하게 결말을 짓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예.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국회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130석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요. 지금 민평당과 정의당까지도 아우르게 되면 과반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단순히 130석, 즉 11석이라고 하는 의원수를 늘렸다는 것에 넘어서서 여론의 지지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이 전국을 주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여당이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전국 주도권을 쥐는 그런 형태로 정국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6.13 지방선거 결과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